재물운이 지금 너무 잘 들어와 있고 이제는 재물과 관련된 것들이 운이 좀 따를 거예요. 근데 뭘 하고 계시나요? 하면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제가 복권을 사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치.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지금부터 10년 동안 나한테 재물과 관련돼서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 지금부터 재물복 많은 사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지간히 남들만큼 했을 때 돈이 잘 벌어지는 사주가 진짜 있는지, 그런 사람을 신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타고난 생년월일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좀 네가 잘 알아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길인 건 맞는데, 사주에 정말 그 돈을 잘 버는 타고난 사주가 있는 건지,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지. 사주는 목화토금수 오행을 가지고 푸는 통계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5가지의 오행이 아주 안정적으로 자기 위치에 있고 역할을 잘할 때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저는 잘 번다고 보거든요. 사주에서 돈은 재성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반드시 재성이 돈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그걸 재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재성의 역할을 잘할 때 돈을 잘 버는 사주다, 돈복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나를 보는 그 기둥을 일주로 보는데 거기에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거기에서 신약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주의 기본 구성에는 그 각각 오행의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역할을 매우 잘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을 때 가장 돈을 잘 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반드시 너무 신약하거나 고립되어 있으면 좀 어렵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주의 구성을 가진 분들은 있으세요. 뒤로 자빠져서 돈밭에 굴는 사주가 있는 거죠. 맞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왜 그 아주 그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나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로 자빠졌는데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다 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구성은 정말 중요해요. 타고난 사주팔자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지만. 신점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면은 돈복이 있다, 돈을 잘 벌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점을 보는 사람들, 무속인들 같은 경우 뭐 생년월일 넣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보고 그냥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돈복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그 정도, 그냥 가볍게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또 얼굴만 봐도 저는 어떻게 돈을 좀 벌게 생겼나요? 돈 버는 지금은 아직 모이는 돈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나가는 게 많습니다. 맞아요. 나가는 게 많아요.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물론 구성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성도 있지만, 또 재물운에 해당하는 그 재성이 너무나 많은 과도한 경우에도 돈이 끊이질 않지만 계속 나가는 경우, 내가 돈을 늘 가까이 접하고 있는데 그게 다 빚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나게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사주에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신점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그렇죠. 있었어요? 네. 진짜 옷차림도 허름하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돈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냥 수수한 차림이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앉아서 자세히 보기 전에 딱 봤는데 벌써 감이 오더라고요. 뭐 풀다 보니까 정말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던 분이었어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그런 분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맞춰봐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주의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토가 재물의 근원이 되는 이런 오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토를 다 갖고 있다는 거고, 또 안정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좀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 재물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30대 초반에 미혼인 아가씨인데 질문이 편의점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자기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사주를 봤더니 이 친구는 정말 반듯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편의점을 오픈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리 사주에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생 평탄하고 매일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그 친구의 사주 같은 경우는 올해가 조금 힘든 해. 뭐 내년까지 조금 고생하면은 나아지겠다 이렇게 풀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금전과 관련된 것들은 사주 원국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사주에 뭐 돈도 재물도 있어. 재물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다 내 거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다 풀어주시지 않나요? 되게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태어난 생년월일 시가 있는가 하면은 대운이란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운이 대부분 다 크고 좋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대운이라는 건 10년 주기로 들어오는 어떤 운의 변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그 사주 원국에 재물운이 약했어. 근데 대운에 들어오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과연 재물운이 들어와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 생을 받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 재테크와 관련된 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나한테 좋은 재료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그거를 쓸 궁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서와 관련된 좋은 운이 들어왔다면은 재물과 이렇게 전체의 구성을 봤을 때 아 이때 투자를 좀 해도 좋겠다 하면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쪽으로 내가 공부를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재물운이 지금 너무 잘 들어와 있고 이제는 재물과 관련된 것들이 운이 좀 따를 거예요. 근데 뭘 하고 계시나요? 하면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은 아 그럼 지금 제가 복권을 사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지금부터 10년 동안 나한테 재물과 관련돼서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 지금부터 부동산이든 그게 주식이든 공부합시다예요. 무조건 떠먹고자 하는 재물 운에 관련된 것을 저는 무조건 공부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돈을 현금을 계속 만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유 출연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적기에 딱 출연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옷 똑바로 입고 근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뭐 신이 어떤 복을 주든 뭘 어떤 행운을 주든 어떤 운을 주든 노력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그쵸. 거죠. 그 사주가 뭐 그렇게 태어났어도 그 신강하다 그럴까 비경겁제가 사주 원국에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을 만지는 걸 되도록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때도 어떤 재물과 관련된 운이 잘 들어와 있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 저기 10년짜리 적금 하나 봅시다.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벌고 싶으신가요?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그게 그때 가서 목표 금액이 얼마가 된다. 돈을 투자도 안 되고 근데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돈을 좀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를 하기도 해요. 사주와 관련된 얘기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다 보니 오늘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사주는 분명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주의 구성을 가진 사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좋은 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 운을 써먹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거. 요거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두서없이 이렇게 사주와 관련된 얘기, 신점과 관련해서 돈 버는 사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핵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